안녕하세요. 닥터 소확행TV 최민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암의 항암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암에 의한 사망률은 최근 20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암검진 내시경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일찍 치료했기 때문에 치료술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항암요법 자체가 발전해서 특히 수술의 보조 항암법도 표준 치료 방법이 있을 만큼 뚜렷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진행성 위암에 대한 항암 치료도 효과적인 신약, 표적 항암제 등이 개발되면서 그 치료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양내과 김민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민호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고 계시고 담당은 이제 저희 위암, 식도암, 또 비뇨기계 암의 항암요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임상 경험이 있으시고 연구와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항암요법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아졌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가 표적 항암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약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임상에서도 많이 적용이 또 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성적의 향상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한 꼭 항암 약제뿐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항암을 하면서 우리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약제라든가 또 시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하면서 아마 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항암요법뿐만 아니라 이제 내과, 외과, 방사능과 등 여러 과들이 모여서 협진해서 다학제 접근을 함으로써 좀 더 암 환자 치료의 성적이 높아진 것이군요. 저희 병원 다학제 접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학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내과,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 해기학과, 방사능종양학과, 병리과 여러 교수님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미팅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잘 이야기하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 기회에 들어서 이제 환자에게 안심시키는 진료 시간에 대면 시간 짧지만 뒷자리에서 저희끼리 모여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가장 최선의 치료법을 우리 찾아서 환자한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위암의 항암 치료는 주로 언제 하게 됩니까? 항암 치료의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의 위험도를 좀 낮추고자 하는 목적의 항암제가 있을 것이고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주된 치료의 수단으로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제 수술 후 항암요법보다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는 항암요법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암이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처음 환자분이 오시면 내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서 내시경과 CT, PET-CT 등을 통해서 이제 암이 어디까지 전이되었는지 또 암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측해서 나중에 항암제를 효과를 판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우선 술전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 김민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종양내과 김민호 교수님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항암을 치료를 계획을 하시고 이제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하시나요? 환자분들에게 어떤 항암제를 써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적 항암제를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일단 먼저 요즘에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화기내과 최민규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께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병리과에 의뢰를 해서 헐투라는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헐투라는 표적이 있다면 이제 헐투에 관련된 표적 항암제를 함께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표적 항암제를 이제 아닌 다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과정은 일단 최근에는 헐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표적을 갖고 있는 약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러군요. 표적 항암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암이 이제 발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분자학적으로 그러니까 위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표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적을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위암이 진행하고 나빠지는 과정을 좀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표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표적 항암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위암에서는 그 헐투라는 표적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치료 약제를 결정하는데 그 표적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니까 혹시 유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정확하게 그 공격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허투 표적이 양성인 환자한테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일단 헐투 양성인 경우에는 전체 위암의 한 10에서 한 15%, 뭐 많게는 20%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헐투가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헐투 표적 항암제인 트라투즈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항암제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라 그러죠. 이제 그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약제를 병업요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군요. 허투 음성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헐투 음성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를 병용하는 요법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어요. 현재는 이제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을 함께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교수님. 면역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와는 뭐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는 암이 발생하는 중요한 분자생물학적인 표적을 이제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깨워서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일단 일장 항암제가 다행히 잘 들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그 1차 요법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다든가 또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이제 2차 항암제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 2차 항암제는 되게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약제를 선택을 합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2차 항암제 요법으로는 라무시루맙이라는 표적 항암제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하는 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 위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표적 항암제의 사용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환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존 항암요법에 비해서 부작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치료에 대해서 최근 서포티브 케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요법들이 발전해서 환자가 잘 견디시기 쉬운가요? 환자들이 그걸 많이 우려하잖아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그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결국에는 함께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만 오늘 모든 항암제에 대한 독성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치료까지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암이 재발되는 경우는 이제 3차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 3차 치료는 적당한 약제가 지금 발견돼 있습니까? 2차까지 하고 나서 약제가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3차 요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좀 견해인 것 같고요. 3차 약제는 이제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들 위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이 역시 타겟이 있고 정밀하게 타겟하고 때문에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런 타겟을 검사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인 암자라든지 아까 특별히 면역 암자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유전자 검사를 실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용 같은 거라든지 앞으로도 방향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전자를 모아서 한 번에 검사하는 네.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옛날보다는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항상 하지는 못하는데, 현재까지의 한계점은 위암에서는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 제도권에서는 좀 쉽진 않거든요. 네. 임상 연구를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검사를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헐투라는 걸 이제 처음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PDL1이라는 발현이 얼마냐 있냐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가 조금 더 들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검사를 하고, EBV 바이러스성 위암도 있잖아요. 네. 그거 검사도 하게 되고, 미세 부수체 불안전성 검사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또 이제 종양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유전자의 변이의 총합 같은 거를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조금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우 교수님이 이제 3차 항암 치료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될지 또 항암 치료 부작용이 많을까 걱정도 많거든요.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두게 되는 의사하고 환자의 신뢰관계나 또 협력관계, 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도 항암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한테 어떤 당부를 보통 하세요? 항암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겁나는 게 사실이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참 그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제 보조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항암 잘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항암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항상 얘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치료가 좋은 환자 종종 다학제 접근에서 보게 됩니다. 다학제 접근 후에 올라온 증례 중에서도 말기암인데도 항암제의 효과가 좋아서 아주 건강하게 10년 이상 잘 지내신 분도 종종 우리가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환자가 뭐 모든 환자가 될 수 없고 많은 포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윤우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